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첫 탄핵 심판 준비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 그리고 또 국회 측이 함께 모여서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는 탄핵 소추안 작성하는데 직접 참여하신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예, 포항에서 올라오셨다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탄핵안 작성 당시 얘기가 좀 궁금한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신 건가요? 그때 이제 7일 날 탄핵소추 불성립되고 예. 전 그때 포항에 있긴 했는데요. 그 다음 날 이제 오전에 김용민 의원실에서 예. 좀 급하게 올라와야 되겠다. 예. 탄핵소추안을 새로 써야 2차 탄핵 소추안인 거죠. 2차 탄핵소추안. 예. 그래서 새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서 예. 급하게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네, 기차 타고 올라가서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12월 7일 날 첫 번째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안 됐고 네. 다시 2차 탄핵 소추안을 쓰게 된 건데 그 1차와 2차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1차 탄핵안의 경우에는 이제 급하게 사실 이게 조국혁신당 안을 이제 기초로 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소추 사유들이 이제 섞여 있었죠. 예. 뭐 윤석열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행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었고 또 외교 문제 이런 것도 좀 섞여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다 이제 섞어내고 그리고 나서 내란행위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그걸로 이제 집중해서 쓰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논란인데 같은 사유로 탄핵과 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또 오늘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상황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경 쓰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썼죠. 탄핵 사실. 심판과 뭐 형사 왜냐면은 소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과정에서도 예. 그 헌재법 51조가 특히 문제가 많이 됐었고 이제 그때 당시 대통령 측에서 지연 전략으로 그 형사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정지할 수 있다는 그 51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연을 많이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한 일주일 전에 보면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끊어지 않았는데 무슨 내란이냐.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데 네네.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체포의 채자 얘기는 뭐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네.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 이런 발언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내란행위와 관련해서 예. 이제 일단은 이제 내란죄보다는 내란행위가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내란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헌법 소송의 관점 예. 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 형사 판례로만 봐도 지금 이제 전국의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포고령 제1호 내용들 모든 정치 활동들을 금지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전 국민에 대한 이제 위협 협박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이 내란 행위에는 확실히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초기 포고령에는 통행 금지 내용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했다. 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확인되는 바는 없고요. 예. 통행 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 부분은 뭐 하해와 같은 은혜로 그렇게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내란은 정확하게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제될 때까지 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길었다. 6시간 정도죠. 6시간 예. 정도이고
이건 학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 내란의 종료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아하. 사법적으로는 좀 더 판단을 더 해봐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종료 시점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탄핵이 네. 완료될 때까지 내란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는 여러 예. 가지 뭐 학설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 음. 부분은 앞으로 이제 법원이나 음. 헌법재판소 등등에서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6명이 지금 재판관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6명으로 재판을 했을 때 그 완결성, 완전성에 좀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6분 중에 한 분은 아니다. 뭐 심리는 할 수 있는데 6명으로 판단을 최종 내렸을 경우에 이게 정합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예. 하면은 사실 9명 완전체로 해야죠. 심리를 하고 평의를 하는 게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그리고 맞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9명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오늘 보니까 뭐 6인 체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헌재 공보관께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숙고를 하고 있다.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엄격한 이제 법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지금 결정으로 봤을 때는 6인으로는 심리는 계속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 측에서 국회 의결과 송달 등의 절차를 지적했다고 하는데 네.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글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서류 보내도 안 받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네네네. 증거 내라고 하면 안 내고. 네, 현재법상 예. 형소법이랑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 소송법상의 절차대로 발송송달을 한 것이고, 그것은 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설 변호사님과 이재용 저 의원님과 같이 질문 하나. 예, 그 질문 아까 완전체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때 8명으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완전체는 이미 훼손 내지는 뭐 사례가 있기 때문에 8인이나 6인이나 뭐 6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6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왈가불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법적으로도 그렇긴 한데 예. 이제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금 헌재법상으로 원칙적으로는 평의도 7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리고 파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딱 6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절차적으로도 나중에 이 국민을 이제 통합해야 되고 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임명 빨리 조속하게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을 빨리 임명하는 게 네, 헌정의 관점에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또 가결돼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요인은 헌법재판관 3분 임명을 여야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오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권한대행의 역할, 그리고 이 3분의 재판관이 사실은 국회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가 추천을 했으면 큰 이견 없이 그 부분을 인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예. 그 국회 선출 몫에 대한 헌법재판소 네. 그렇죠. 선출이라고 되어 그래요. 있습니다. 전문 국회 용어로는? 선출로 예.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학계에서는 뭐 별다른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이 정치적으로만 이제 왈가왈부하는 거고, 그게 그 국회 선출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만 임명하는 국회에서 3명을 뽑았군요 하면 인정을 해주는 그런 그렇죠. 절차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또 예. 그렇게 그 소극적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어제는 이제 담화에서 얘기를 하시더니 오늘은 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게 지금 행보를 하고 오늘 탄핵 소추를 당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한 것은 바르지 못한 결정이라는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네,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옳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될 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명의 과반이면 된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을 발표를 하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난리가 나서 네네. 의장석을 향해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그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초반에 이제 표결을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이 과반이면 통과된다는 입장이 나오자 또 투표도 거부하고 이제 국민의힘은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 네네. 그럼 151명이냐, 200명이냐 가결 조건이.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위치로 보고 200명 이상의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무총리 입장 총리 신분으로 보고 151석 과반이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논쟁인데 정리해 주세요, 교수님. 헌법에 보면 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면 국무총리 두 개로 갈리는 거지. 예.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의결정족수가 대통령은 아니다. 대통령은 아니죠.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51석이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이 법리적으로는 아. 사실 뭐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151명. 151명이고 사실 그 151명이 그러니까 200명이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학설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주석서 뭐 이런 데 보면은 근데 그것도 예. 그 쓰신 분이 예. 그 말씀을 하신 게 다 여야 모두 다 오독을 했다라고 아하. 하는 거고 주석서 쓰신 분이 네. 지금 통용되는 말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김하일 교수님. 네, 김하일 교수님이신데요. 오독을 했고 그분 한번 모셔야겠네요. 한번 네. 헌법- 취지가 무엇인가? 저도 읽어는 봤는데. 예. 탄핵소추의 발생 시점에 예. 따라 좀 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셨는데요. 예. 네. 그래서 탄핵소추 발생 시점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국무총리로서 이제 했을 때 했던 탄핵 사유가 있을 테고 권한대행으로 네. 이제 직무를 수행했을 때 탄핵 사유가 있을 있었죠. 거잖아요. 예. 국무총리로 했을 때는 151석. 그렇죠. 그리고 그 후로는 200석 이런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했었던 역할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그거는 200석이 필요한 것이고 네네. 이제 총리로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하면 151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네. 해석인 거죠. 뭐 그런 학설이 학설이 있었던 거죠. 있었다. 예. 학설이. 근데 학설.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그냥 끌어다가 이제 쓰신 것 같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그냥 쓰신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 151석이 사실 헌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이 없는 것이다. 이론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재용 의원님은 수많은 전문가를 인터뷰한 결과 151석, 200석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김하열 교수가 예. 며칠 전 중앙일보에 나와서 했던 예. 인터뷰를 보면 쭉 설명이 돼 있는데 예. 그 설명이 뭐 제가 다 읽진 않았으니까 그 쓰신 거를 주석을 하지만 일단 요거에 의하면은 오늘 200 표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151석밖에는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분도 뭐 권위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 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그 말씀대로 그 직책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률가들이. 근데 다만 왜 그 대통령도 사실은 탄핵이 과반에 의해서 가능한 건데 3분의 2로 한 이유는 그만큼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말라, 함부로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헌법의 이제 정신인데, 그렇다면은 권한 대행도 지금의 지금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든 그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151석으로 쉽게 어찌 보면 날릴 수 있다는 부분은 그거는 헌법 정신과 맞지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만약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 들으면은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짜 과반 이상을 됐으면 대통령 151석으로 되는데 3분의 2로 한 그거는 헌법 정신이 담겨져 있었을 테니까 그거는 좀 질문드리고 싶네요. 대통령에 대해서 가중돼서 탄핵 사유를,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200석 네, 요구하는 이유는 3분의 2. 200석을 그렇죠. 200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신임을 얻었던 선출된 사람이니까. 그렇죠. 선출된 사람인데 국무총리는 선출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네, 간접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직접적 민주성이 있느냐,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간접적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가중 의결 정족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151석 이게 사실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리를 하면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 선출된 사람이 아니죠. 예, 네. 그분은 국무총리직을 임명받았고 그냥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행사할 뿐이지 네. 직책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권한대행이실 뿐이지 예. 대통령직을 승계를 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것과 대통령직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엄연하게 헌법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네, 뭐 그거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뭐 이번 결정이 한번 나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례를 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간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신 것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최상목 총리도 부총리도 예를 들어 권한대행도 이게 이제 임명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줄탄핵이 가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인원이 구성된다. 탄핵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국무회의가 없었을 때 지금의 어떤 그 입법권 의회의 관계 예를 들어서 그 법률안을 가결을 해가지고 정부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굉장히 극단적인.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최상목 권한대행도 아침에 얘기를 하면 뭐 지금 내각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내각에 대한 탄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네, 이런 그러니까, 취지의 얘기가 있긴 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내가 전체가 예를 들어서 진짜 계속 이렇게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탄핵을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면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럼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어떤 그 의결 심의 사항 등을 쭉 한번 보고 왔었는데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될 게 법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교수님은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권한대행의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지금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될 상황인데 예.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다 사임을 한다. 국무위원들이 다 사임을 하거나 민주당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줄탄핵을 통해 가지고 국무회의 자체를 심의를 못하게 하거나라고 하는 상황이 오는데 사실 굉장히 이거 무서운 상황 그렇죠. 이고요. 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쭉 이렇게 다 탄핵을 되거나 국무위원이 다 전원 다 사임을 하는 경우에 그 부분이 우리나라 헌법이나 이제 법령상으로 그거를 예정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이미 벌써 대한민국 극단적인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행의 대행 체제가 또 생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대행의 줄탄핵도 될 것 같은 이런 의구심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하겠느냐 안 했느냐 뭐 요것이 쟁점이 될 것 같긴 한데 만에 하나 그것이 그렇게 번졌을 때는 그것이 과연 불가능한 상황인가?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가능한 그 상황이 상황은 있기 오면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오전에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할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막을 수 있는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의견을 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예. 그걸 이제 사실 오는 길에 제가 뉴스로 봐가지고 예. 네, 그렇긴 한데 예. 그 본바에 따르면은 예. 뭐 심의 표결권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탄핵 사유를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의결 종족수도 삼으시던 그 문제를 삼으시던데 예.
그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탄핵 소추안이 지금 가결이 됐고 예. 헌법재판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판단을 할 문제. 탄핵 심판에서. 그렇죠. 탄핵 심판에서. 그 탄핵 심판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면 인용을 해서 이제 시민이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그냥 기각을 해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신청이 지금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헌재가 판단하는 거죠. 그것도 다 헌재가 판단 당연히 하는 거고요. 예. 가처분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예. 지금 헌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할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도 이제 발표된 거를 또 교수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핵심 쟁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의 위법성 그리고 이제 내란죄, 내란 행위 그 부분을 위주로 탄핵 소추안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봤을 때 일단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인지 어떠한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게 내란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이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거의 확신합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하는 예. 이제 하는 게 지금 초유의 사태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법률가들의 이제 사실 심의도 필요하고 예. 판단도 필요하고 예. 할 것 같은데요. 하나 확실한 거는 예. 비상계엄의 실체적인 요건하고 절차적인 요건들은 거의 갖춰진 게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거는 완벽하게 위헌. 그럼 교수님은 이 심리가 4월 18일 전에는 충분히 결론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가 쟁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길었고 변론일을 거의 17회 6회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은 쟁점이 굉장히 간단해서요. 예. 그 안에 한 충분히?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2회 재판하면 주 2회 그때도 재판을 했고요. 음. 지금도 아마 주 2회로 잡으실 것 같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게 탄핵 심판 기각이 되면 기각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차후 대통령들이 얼마든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된다. 이것도 상상하기 쉽진 않은데 그랬을 때 절차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또는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마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지금 국가 비상사태야 해가지고 비상계엄을 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지침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헌법재판소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꼭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끔찍하네. 탄핵 소추안 작업에 함께 하신 분이세요.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